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서울 사는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 늦은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제 아들이 사이다 날려주지 않았다면 참 두고두고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저 대신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소갈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꼬시고 또 꼬십니다. 여러분의 친정엄마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친정엄마는 중졸이세요. 외갓집에 형제가 많고 또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저희 엄마랑 작은 이모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셨어요. 엄마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가사 도우며 집에 계시다가 18살 되자마자 바로 미싱 공장 취직해 일하셨대요. 적성에 너무 안 맞고 거기 언니들 텃세가 심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다가 결국 식품 공장 쪽으로 이직하셨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셨고 승진 욕심이 생겨 뒤늦게 사이버 대학으로 학사까지 따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까지 제품 핵심 라인 총괄 실무 팀장 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그런 제 친정엄마가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일하시면서 3남매도 야무지게 키우시고 아빠 뒷바라지도 해주신 슈퍼맘이세요. 저도 평생을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친정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배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비싼 가외와 학원 없이도 괜찮은 대학 입학해 좋은 직업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소위 말해 금수저예요. 집안 좋고 엘리트 코스 밟은 전형적인 대치 퀴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대학교까지 나오셨지만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신 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내조하시고 아들 둘 의젓하고 든든하게 키워내셨고 또 그 점에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안 하고 전업주부 한 거야. 다들 내 학벌 보고 아깝다고 하지.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업주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나는 결혼했으면 여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남편 아침마다 밥 챙겨주고 양복 잘 다려 입혀 내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게다가 내가 전업주부 안 하고 워킹맘이었으면 우리 아들내미들 다 공부도 못했어. 내가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했으니 다들 명문대 들어간 거지. 어머님은 저와 동서 앞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커리어가 탄탄한 직업군이고 제 동서도 전문직이에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면 항상 며느리들 직업 자랑하시면서 저희 앞에서는 가정 위해 살으라 강조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게다가 동서가 아이 문제로 3년 정도 휴직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같을 시기에 무슨 외벌이니? 너 우리 믿고 그러는 거야? 니들 수입 반토막 나면 시댁에서 도와줄까 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일 쉬지 말고 해. 알겠니? 그러시면서 저한테 동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다는 핑계로 일 관두고 외벌이 하면서 큰아들 등골 빼먹는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넌 출산하고 바로 복귀해서 참 마음에 들더라. 그래, 요즘은 여자도 일을 놓지 말아야 해. 남자 혼자 벌어서 이 세상 못 살아. 라이센스도 있는데 아깝잖니. 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네 일 열심히 해. 그치만 가정도 중요한 거 알지? 네 남편 잘 챙겨라. 가장은 집안의 기둥이잖니. 기둥이 기둥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해라. 라고 하셨어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제가 다 하길 바라면서 돈도 벌어오고 애들도 엄마 손 필요하다며 제가 다 케어하길 바라는 정말 이기적인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잘 몰랐죠. 어찌나 교양 있고 얌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 연기이고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네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긴 했지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스펙 가진 남자인데 흠 하나 없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 집안일도 서로 탈없이 나눠 하는 편입니다. 시댁 경제 사정도 넉넉한 편이에요. 이래저래 이만한 남자 없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시어머니 제외하면 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냥 정신승리하며 결혼 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예 중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시어머니 망언 못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며느리들 군기 잡는 성질 참 대단하셨네요. 윗동서는 결국 시모랑 대판 싸우고 거의 연 끊었어요. 시모가 형님네랑 가까이 살고 계셔서 저희보다 왕래가 더 잦았는데 그 때문에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네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셔서 결국 알려드렸더니 매일 연락도 없이 찾아와 집안일로 꼬투리 잡아 일하는 며느리 못 살게 구셨다더군요. 그게 저 결혼한 지 한 6, 7년 되던 해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시모가 저한테 굉장히 의지하시더라고요. 이제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손 붙잡고 우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모의 갖은 망언과 추태에 윗동서가 나가 떨어진 건데 시모는 본인 행동이 잘못된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기가 좀 죽으신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다고 그러며 우시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서 저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안은 반성을 하셨는지 말씀도 조심하고 그러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였죠. 2, 3년 지나니 망언 시작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래 몸담아 일하고 계시던 공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20년 장기 근속인데다 친정엄마 성과가 높아서 큰 상도 받으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삼남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자랑스러운 엄마를 위해 이벤트도 열어드렸어요. 처녀 총각 시절부터 저희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 삼남매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 깨서 친정엄마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아빠도 동의하시고 같이 돈 모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거의 3만 킬로 다 되어가는 낡은 중고 중형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세단으로 뽑아드렸더니 엄마가 펑펑 우시며 다른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제일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현수막도 하나 조촐하고 유머스럽게 제작해 엄마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렸답니다. 그 자리에 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직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라 자기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많이 신기한 광경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가 시댁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오래 일하신 공장 일 그만두시고 상을 받았대요. 외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도 엄지척을 들며 대단하신 분이라고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감동이 드는 찰나 어머님이 산통 깨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공장 다니는 게 그리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우리 귀한 손자야. 밖에 나가서 외할머니 자랑하려거든 공장이라는 말 대신 회사라고 이야기하렴.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공장이 뭐 어때서요? 왜 자랑스럽지 않은 직장인데요? 공장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생산직이긴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로 퇴직하신 건데요. 그래봤자 공장이지 뭐.
말은 바로 해야지. 너, 네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공장 취직한다 그러면 얼씨구나 장하다 해주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어머님, 제 친정엄마는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애초에 정할 수 있는 진로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잘 사는 집 딸 아니면 솔직히 공장 아니면 결혼이었잖아요. 제가 화를 꾹 참고 제 친정엄마를 대신 변호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라서 잘 모르겠어. 남편 직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난 여자들도 최소 고졸이던데. 그래서 난 사실 사부인께서 중졸이라 하셔서 좀 놀랐잖아. 그래도 사돈으로 정중히 맞이하고 편견 없이 대해드리려고 내가 노력 많이 했지. 라며 난데없이 인재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상견례 때 저 미소에 속았지요. 교양 있고 마음 넓으신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편견이라뇨? 저희 친정엄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중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을 분은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요. 저희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저희 삼남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시고 일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라고 언성 높여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얘기 들으니 너 네 시애미 겨냥하는 말 같네? 내가 평생 일 안 했다고 그거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뭐 내 자리에서 노력 안 했니? 나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내 능력 아까우니 일하러 나오라고 주변에서 성하여도 내가 안 나간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전업주부에 대해 무시하지 말라더군요. 저 같은 워킹맘은 내심 전업주부 무시하는 기질이 있다 하시며 제가 평소에 집에만 있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지 말라며 좀 대들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게 되었죠. 어머님이 눈물 펑펑 흘리시며 뒤늦게 들어온 제 남편 붙잡고 피해자인 척 우시더라고요. 자초지종 다 들은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며 왜 애먼 소리를 해서 며느리 상처 주냐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이 작은 아들도 필요 없다며 다 인연 끊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1년 시댁이랑 왕래 없었네요. 아버님이 더 미안해 하시며 저한테 따로 연락해 식사도 하고 저희 집도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성격 유별난 거 알지 않냐며 저더러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도 1년 정도 자식들이랑 아예 연락 안 하고 사니 우울증이 오는지 많이 의기소침해지셨다 하길래 마음이 약해져 다시 왕래했네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친정 무시하는 발언 하지 않으시는 걸로요. 시어머니도 알겠다, 말 조심하겠다 하시며 사과하셨기에 그냥 표면적으로는 적당히 화목한 집안 분위기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무시한 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고 마음이 전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눈치 보며 살살 거리시더군요. 그런데 결국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모처럼 온 가족 시간 내어 시부모님 모시고 주말에 제주도에 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경비 다 내주시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갔네요. 어머님도 기분 좋으셨는지 제 팔짱을 끼시며 시종일관 콧노래도 부르시더군요. 저도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 대회에 나가서 중학생 형아들을 제치고 큰 상을 받았어요. 외가에서도 큰 축하받으며 컴퓨터도 선물 받았고 이번 제주도 여행도 어쩌면 우리 아들 상 탄 거 축하하고 보상해주는 기념으로 떠난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주 여행 중간에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초를 불고 아들 대회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 아버님, 그 상 타기 어려운 거래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책도 안 보고 한글도 늦되게 익히더니 이런 면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도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찌감치 진로 찾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도 찬성하시며 맞아. 요즘은 대학도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그게 진로고 그게 직업이지. IT 강국에서 우리 손자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듯 말씀하시더군요. 대학이 왜 필요 없어? 무조건 스카이는 나와야지. 우리 집안 전부 명문대 출신이잖아. 난 우리 손주들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아들이 할머니, 내 친구들은 대학교 안 간대요.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저희 때는 대학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좋아하는 거 성실히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니네 선생이 그러든? 내가 청에 좀 찔러봐야겠다. 애들 데리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대학을 안 가도 된다니? 교육자로서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며 화를 내시고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 번호를 저에게 알려달라 채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가 민원 제기하는 것도 어이없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저는 알겠던데요. 공부로 출세하는 시대는 끝난 것도 사실이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교육관도 같아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하면 빨리 접고 잘하는 거 밀어주자라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조근조근 이야기해드렸죠. 아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고 컴퓨터 박사라 그쪽으로 밀어줄 생각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간다고? 가방끈 짧은 인간이랑은 난 상종도 안 한다. 우리 손주들 무조건 대학 보낼 거다. 아니요,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안 가는 거죠. 우리 애들 세대에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필수지. 무슨 손자가 고졸? 당치도 않아. 세아가 너는 참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중졸이라 학벌에 관대한 거야?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친정엄마 중졸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사부인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잖니. 그래도 잘만 산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란다. 학교 공부하면서 지식도 쌓고 교양도 쌓고 인맥도 쌓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 역시 본인 엄마가 실수했다고 인지한 건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중재하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우서가 너는 너희 외할머니처럼 학교 다니다 말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저번에 그랬지? 너희 외할머니가 멋있다고. 배울 건 배우는 게 맞지만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이 할미처럼 대학까지 나와야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아들이 눈을 끔뻑끔뻑하며 잠시 아무 말 안 하더니 입을 여는데 그 순간 일동 얼어붙고 말았네요. 대학 나오면 할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전 대학 안 갈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 무시하셨잖아요. 또 할머니 커피도 다 우리 엄마 시켜서 가져오게 하고 방금도 할머니가 물 쏟은 거 우리 엄마 시켜서 닦게 하셨잖아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지고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저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멋있게 큰 거야?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아는 걸 보니 참 잘 컸다. 어른 다 됐어. 라고 하며 어머님 보란 듯이 아들 궁디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은 완전 새하얗게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시더군요. 이윽고 무시한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명을 하셨지만 솔직히 아이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딱 봐도 친할머니가 매번 외할머니 무시하니 우리 아들도 속으로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학교에서 배운 거라며 다른 사람 생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어머님께 가르치더군요. 너무 웃겼어요. 하긴 그건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생활의 기본이지요. 어머님은 그 잘난 대학교까지 나와서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애들 눈에 얼마나 어이없게 보였을까요? 그리고는 대학 나와라. 이 할머니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시니 황당할 수밖에요. 옆자리 테이블에서도 수군대면서 저희 쪽을 보시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차에 가 계신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여행도 하는 둥 마는 둥 내내 입 꾹 다물고 그렇게 계시다가 인천 왔네요. 저는 저희 애들이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들이라고 하니 남편도 못 말리겠다는 듯 웃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대신 사과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성격에 저한테 미안해 하실 일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도 여행 다녀와서 어머님께 다시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애들 앞에서 외할머니 학벌 언급하면 연 끊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젠 어머님 언행에 애들도 영향을 받으니 더 왕래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풀그락 푸르락 하시며 펄쩍 뛰시더군요. 대답은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기죽어 계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모습 보니 괜히 짠하긴 한데 뭐 다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 친정엄마 무시했던 거 생각하면 솔직히 시모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가까이 사는 데다 이혼할 건 아니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겠지요. 애들 덕분에 속은 시원해져 다행입니다. 애들이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